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하루 종일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운동량 부족으로 허리 근력이 약해진 현대인들은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을 기본적으로 발생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엉덩이 쪽이 콕콕 쑤시는 엉치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엉치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상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 옆쪽이 아픈 엉치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질환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척추는 뇌에서 시작된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척추를 통해서 허리나 엉덩이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다리 발끝까지 통증이나 쩌릿쩌릿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삐져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거나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엉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치 통증의 주요 원인은 척추 질환이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치 통증을 일으키는 또 질환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질환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엉치 통증의 주요 원인은 이제 허리 질환이지만은 엉덩이 부의 다른 질환들도 엉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엉덩이 근처의 관절, 즉 고관절의 여러 질환들이 이런 엉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도 척추 질환과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관절 질환은 고관절 와순 파열이라든지 충돌증 등 다양한 이제 또 질환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엉덩이 주변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신경을 자극한다든지 해서 비슷한 또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엉치 통증이 고관절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인데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또 증상은 척추 질환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양반다리 자세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양반다리 네. 자세를 할 때 아프거나 불편하다면은 고관절 질환 가능성이 이제 더 크겠는데요. 허리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엉치 통증과 함께 허리 통증, 다리 저림, 힘 빠짐 등이 이제 전형적이겠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 이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 좀 걷다 보면은 다리가 이제 저리고 마비가 오는 듯해서 오래 걷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고관절 질환이 이제 원인인 경우에는 움직일 때 걸리는 듯한 사타구니나 허벅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인 질환이 많기 때문에 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좀 많겠습니다. 증상에 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증상만으로는 감별 진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본다든지 눌러본다든지 하는 대면 진료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세한 영상 검사를 이제 같이 우리가 봐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고관절 질환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의료진과 협진을 한다면은 보다 이제 오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엉치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두 질환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질환인 것 같아요. 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척추 질환이 되겠는데요. 척추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인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터져가지고 튀어나오거나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흔한 허리 디스크로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되는데, 네. 협착증은 어떻죠? 네,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디스크에 비해서는 좀 더 노인성 질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뼈와 인대가 자라면서 가운데 지나가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을 이제 좁히고 신경을 이제 압박해가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걸어 다닐 때 다리 증상을 일으키고 오래 걷기가 힘든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질환의 증상을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 증상이 약간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디스크는 이제 앉아 있을 때 더 불편하고 반대로 서 있을 때는 좀 편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좀 서거나 걷다 보면은 증상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는 좀 더 불편하고요.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를 굽히면은 좀 편하고 허리를 필라 그러면 불편하고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협착증은 관절은 이미 좀 안정이 된 상태라서 허리 통증보다는 엉치 밑으로 다리 증상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으면 원인부터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빠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좀 드물죠? 네, 과거에는 수술 혹은 단순한 주사 치료로 이제 의존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비수적 치료가 많이 발달되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원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도 수술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수술의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비수적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피라미드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 주사 치료와 수술 부분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인별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척추 질환에는 디스크 협착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원인별로 다른 비수술적 치료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막외 내시경, 경막외곽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진 디스크까지 내시경을 이제 접근시킨 뒤에 직접 확인하면서 원인을 제거하고 신경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풍선 확장술이 이제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끝부분에 부풀어오는 풍선이 장착돼서 특수 카테터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좁아진 척추관까지 접근시킨 다음에 풍선을 부풀려서 좀 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제일 우측에 있는 프롤로 세라피는 척추 주변에 약해진 인대와 근육들을 강화시키면서 불안정한 척추 마디를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 불안정성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통증 원인별 비수술 치료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어떠한 치료법이죠?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한 급성 통증을 치료하는데 이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사람의 꼬리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내시경과 치료 장비, 장착된 치료 장비를 통증 원인까지 접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시경으로는 디스크 파열된 통증 원인을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 장비로 염증이나 파열된 디스크, 유착 등을 치료를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특징 세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첫째는 이 통증 원인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병변 부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스크 파열 등 아주 심한 급성기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엉치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정확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치료 중에 내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인데요. 눈으로만 봐도 이 디스크가 빨갛게 이렇게 충혈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네. 염증이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심한 디스크 원인이 되는 디스크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디스크의 그 빨간 부분이 치료가 되면서 깔아앉고 염증이 이제 가라앉고 깨끗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행도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보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시술 원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리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 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와 연결된 그 구멍이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우리가 내시경이 장착된 특수 카테터를 원인이 되는 디스크 부위까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신경 압박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염증도 확인을 하고 이제 보면은 저렇게 염증이 있으면 지금 하얗게 유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런 유착들을 카테터를 기계적으로 박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을 통해 가지고 유착을 녹일 수도 있고 신경이 부어 있고 빨갛게 된 신경을 염증을 가라앉혀 가지고 씻어줘 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볼까요? 예, 이 환자는 의자에 앉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디스크가 파열된 37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그 매우 심한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이 급성으로 이제 발생했고 그 MRI를 통해서 디스크가 이제 파열된 게 진단이 됐고요. 중심성 파열로 해가지고 협착을 유발할 정도로 좀 심한 이제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된 우측의 영상을 보시면은 디스크가 많이 가라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는 우리가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저렇게 시간만 지나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성기 통증을 지금 같은 그런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달래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 없이도 자연 치유로 자연 치유로 우리가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성분의 사례를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55세 남성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5번 요추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는데요. 파열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밑으로 흘러내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흘러내린 디스크 덩어리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고 매우 좀 까다롭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옛날에 이제 당연히 수술을 했죠. 저런 경우에. 하지만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로 신경을 조금 편안한 위치로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하고 유착을 풀어주고 또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게 되면은 급성기 통증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저런 디스크는 대부분 이제 잘 흡수가 되거든요. 네.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몇 개월, 3개월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에 통증을 우리가 조절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없이도 그 깨끗한 디스크 상태를 우리가 치료 결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알아볼 치료법은요. 풍선을 이용한 척추관 협착 풍선 확장술인데 어떠한 시술인가요? 끝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비술적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꼬리뼈 공간을 통해서 이제 신경 통로를 접근하는 것은 같고요. 접근시킨 뒤에 병변 부위에 접근시킨 뒤에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신경 압박과 그 혈액 순환 장애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면서 염증이나 유착 등의 통증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 뒤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파행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좁아진 척추관을 풍선을 이용해서 넓혀주는 그러한 시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치료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55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다소 일찍 좀 와서 허리 통증 좀 있고요. 좀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와가지고 오래 걷기 10분 이상 걷기가 이제 불편했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보시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특수 카테터가 협착이 된 부위를 찾아가서 끝 부분을 보면은 까맣게 우리가 조영제를 넣었을 때 그게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동그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경막 외곽에 협착증이 있는 부위를 넓혀드리게 되면은 신경 주변에 이제 혈액 순환이 개선이 되고 우리가 보행할 때 신경의 혈액 순환이 떨어져 생기는 전형적인 파행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허리 통증의 원인이나 증상에 맞춰서 치료법을 적응한다는 설명 들어봤는데 비수술 치료의 특징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신다면요. 비수술적 치료의 특징은 마취나 절개, 또 긴 그 회복 기간 등의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술 내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그 환자 자체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술에 대한 부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수술할 때 이제 절개를 하죠. 또 피가 많이 나죠.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 자체와 관련된 그런 부담을 줄이는 게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 자체의 부담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나이가 많거나 당뇨, 고혈압, 심장이나 콩팥의 어떤 질환이 가진 만성 질환자에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부담이 많죠. 그런 부담을 줄이고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회복 기간의 부담이 적다. 통증 치료를 빨리 하고 빨리 회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상 재활 그런 기간을 우리가 줄이고 일상생활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수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재발되거나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발 예방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치료법 없을까요? 네, 허리병은 치료를 통해 통증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다고 무리하게 이제 활동을 하거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재발되거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허리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롤로세라피는 척추를 지지하는 주변 조직을 강화시켜서 재발이나 허리 통증, 허리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 인대와 근육 강화로 재발 예방이 가능한데 시술 원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갈까요? 네,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척추에 척추 주변 조직을 강화시키는 주사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주사를 통해 들어가는 약물은 일종의 고농도 포도당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8회 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대 강화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수 치료는 어떤가요? 재발 방지에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일정 기간의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는 척추와 골반 등의 신체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척추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은 재발이나 다른 허리병이 또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경추, 흉추, 요추 부위 통증이나 근만성 허리 통증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도수 치료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은 뼈가 너무 약한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은 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비수술 치료법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한 급성 통증을 치료하는데 이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사람의 꼬리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내시경과 장착된 치료 장비를 통증 원인까지 접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시경으로는 디스크 파열된 통증 원인을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 장비로 염증이나 파열된 디스크, 유착 등을 치료를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특징 3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첫째는 이 통증 원인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병변 부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스크 파열 등 아주 심한 급성기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엉치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정확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치료 중에 내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인데요. 눈으로만 봐도 이 디스크가
빨갛게 이렇게 충혈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네. 염증이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심한 디스크 원인이 되는 디스크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디스크의 그 빨간 부분이 치료가 되면서 깔아앉고 염증이 이제 가라앉고 깨끗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행도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보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시술 원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리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 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와 연결된 그 구멍이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우리가 내시경이 장착된 특수 카테터를 원인이 되는 디스크 부위까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신경 압박 부위를 확인하고요. 염증도 확인을 하고 이제 보면은 저렇게 염증이 있으면 지금 하얗게 유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런 유착들을 카테터를 기계적으로 박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을 통해 가지고 유착을 녹일 수도 있고 신경이 부어 있고 빨갛게 된 신경을 염증을 가라앉혀 가지고 씻어줘 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알아볼 치료법은요. 풍선을 이용한 척추관 협착 풍선 확장술인데 어떠한 시술인가요? 끝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비술적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꼬리뼈 공간을 통해서 이제 신경 통로를 접근하는 것은 같고요. 접근시킨 뒤에 병변 부위에 접근시킨 뒤에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신경 압박과 그 혈액 순환 장애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면서 염증이나 유착 등의 통증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 뒤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파행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 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는 사람마다 또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르고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 역시 부작용 가능성은 적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치료 부위에는 매우 드물게 염증이 이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이제 재발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시술 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술 후에 또 이제 조영제 투여 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그 환자분들은 반드시 그 해당 전문의의 자문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평소 어떤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평상시에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만이 돼도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요. 너무 이제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약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척추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코어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평상시 자세도 중요하죠. 네. 앉아 있을 때 자세라든지 서 있을 때 자세, 직업과 관련된 어떤 특정 자세를 오래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자세를 한번 신경 써서 그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연 부분인데요. 이 흡연을 하게 되면은 관절에 영양 공급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 퇴행성 디스크를 촉발시키고요. 또 손상이 된 디스크가 잘 회복이 또 안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상원 원장과 함께 엉치 통증 주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